주세요. 자, 황기식의 국제시장 한 주간의 국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WHO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시노팜 백신을 승인을 했습니다. 비서구권 최초예요. 중국 그동안 백신 외교에 굉장히 힘을 기울였는데 여기 힘을 받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네요. 예, 중국의 그 국내 언론들의 반응들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이제 백신 관련한 호재가 생겼다. 그 환영 일색이고요. 그리고 백신을 그 동안에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라 공공재로 취급해온 것이 성과를 얻었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지금까지 승인한 백신은 5개밖에 없었습니다. 예. 화이자, 모더나, 바이온테크, 얀센, 아스트라제네카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시노팜을 승인했으니까 이제 승인받은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6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승인이 조금 늦었냐 하면은 그 백신의 효과, 예방률이 다른 서구에서 만든 백신보다 조금 낮았거든요. 예. 90%를 웃도는 것이 아니라 한 78%, 9% 정도 이렇게 웃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불구하고 지금 중국 인접 국가라든지 개도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중국산 백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점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영하 70도 보관 이런 거는 사실은 그 백신을 준다고 하더라도 예. 그 개발도상국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영상에서 그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하고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가격도 사실상은 공공재로 취급하니까 상당히 저렴하니까 그런 그 이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중국 백신이 시노팜하고 시노백이 있잖아요. 예. 그 시노백도 이제 그 곧 승인 예정이라고 하고 그러면 러시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스푸트니크 백신 같은 경우에도 네네. 이번에 시노백하고 같이 이제 그 승인 심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의미라는 것은 지금 그 선진국에서 백신을 다 독점하고 있는 현상이 심하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현상이 개선이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1년에 시노팜이 연 30억 회분 가능하고 시노백도 연 20억 회분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50억 회분 정도가 되잖아요. 네네. 그럼 중국 국내에서 충분히 반 정도를 소비하고 나머지 반 정도를 전 세계에 수출하겠다, 나눠주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상당한 호응을 얻을 만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미국의 그 통신들, 미국의 국내 여론들을 살펴보면은 상당히 비판 일색입니다. 뉴욕타임즈는 14억 인구의 국내 인구를 대규모 접종을 하면서 동시에 또 그만한 양을 백신 수출도 해외에 한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딱 그 보도를 했고요. 예. 근데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보니까 로이터 통신은 그런 면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 서구 위주의 백신 독점 현상에 게임 체인저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즉 판도를 바꾸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불편한 심정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백신에 대한 지재권 이거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정말 양심적인 어떤 인류 공용의 어떤 그런 인류애가 넘쳐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나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서로 견제.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지금 제일 관심사지 백신 제조 지식재산권 면제 요거 부분인데 안 그래도 지난 주말에 유럽연합 27개국 정상회의를 했는데 요 부분이 이제 주요 주제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마크롱 대통령이 앵글로색슨이 백신 나눔 가로막고 있다. 수출 규제부터 풀어라 이렇게 강력 비판했다고요. 이것도 한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지난 주말에 계속 이걸 보고 있었거든요. 앵글로색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미국, 영국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 쓰는 영어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연합에서도 지난 주말에 계속 정상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생생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하고 말씀하셨듯이 진짜로 백신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싶으면은 네. 지식재산권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수출 규제부터 수출 규제에서 막아놓고 있잖아요. 네, 네. 이거부터 푸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은 그런 지적은 좀 설득이 있는 지적이거든요. 그 지식재산권을 풀어갖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부분에 좀 마크롱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게 얼마나 비현실적이냐를 지적을 했는데 그 뭐 마크롱 대통령이 지적한 거니까 일단 지식재산권 그거는 말장난인데 일단 그게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린다라는 거죠. 네. 그 지식재산권은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제약회사들이 갖고 그렇죠. 있는데 제약회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거는 또 WTO 세계무역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세계무역기구는 164개국 회원국이거든요. 예. 만장일치로 승인해야 돼요. 회원국 몇 개국이 만약에 반대하면은 그 회원국들 설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그런 시간은 다 걸리고 하면은 과연 지식재산권을 면제한다는 말을 먼저 하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은 실제로 미국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백신을 수출하는 규제부터 좀 풀어주는 것이 오는 것이 더 현실적이겠느냐라는 지적이거든요. 이런 지적은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유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프랑스하고 독일이잖아요. 그렇죠. 마크롱 대통령은 그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독일은 약간 또 온도 차이가 있어요. 네, 예, 네. 독일이 실제로 그 지식재산권을 풀어주는 데에 대한 해당 국가이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제약회사들이 그런 기술도 가지고 있으니까. 거의 백신 다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는 좀 안전한 백신을 제조하지 못할까 걱정이 된다. 특허권 기술을 나눠주더라도 실제로는 원료도 안전하게 조달해야 되고 예. 제조 설비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제조 공정 같은 것도 안전하게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개도국에게 그런 기술을 나눠준다고 하더라도 그럼 거기서 만드는 백신이 과연 제조 공정이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걸 반대한다고 그렇게 말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웃음이 나는 반대 이유네네. 그러니까 프랑스는 지금 자기네 나라 그 제약회사들이 백신 못 만들고 있고 독일은 거의 완성 단계인데 지금 지식재산권 이거 풀어버리면 네. 그 회사는 거의 도산에 가까운 엄청난 손해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다 명분은 이런 식으로 내놓고 있군요. 예. 계속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얘기는 저는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지난 그 유럽 연합에서 좀 공격적이었지만 이 부분은 비교적 그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아세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동남아 국가의 아세안 의장 그리고 사무총장 이번 주에 미얀마를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군부사령관 면담 예정인데 논란 중인 특사도 곧 임명할 예정이라고요. 전해주실까요? 네, 요거는 약간 진척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실제로는 지난달에 그 파격적으로 5개 항을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했잖아요. 네. 예. 총 쏘지 않겠다, 12대 석방하겠다, 특사 파견하겠다 이런 5개 항을 합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후로는 아무런 실질적인 추가적인 조치가 없어갖고 오히려 아세안이 군부의 지도자만 아세안 정상회담 무대에 불러갖고 시간만 벌어주고 공식적으로 사진만 찍어주고 이런 거 도움을 준 거 아니냐라는 네. 비판 여론이 상당히 있었어요.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 아세안의 의장국이 나섰습니다. 지금 브루나이인데 그 아세안 의장국이 아세안의 사무총장을 데리고 내가 현지를 방문하겠다. 현지 방문해서 군부도 만나보고 그 시민 대표들도 만나보겠다라고 해서 이번 주에 방문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방문하기 전에 먼저 파악해봐야 될 게 그 미얀마의 현지 사정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 아세안에 방문하고 관계없이 지금 12대 체포 숫자는 그런 합의하고 무색하게 더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우리가 더 우려하는 게 소수민족 무장단체하고 지금 그 군부하고 충돌이 너무 격화돼 가지고요. 네. 그 헬기도 추락시키고 그런데 그 소수민족의 무장단체가 그렇게 정규군의 헬기까지 격추시킬 만큼 그렇게 활약이 좋으냐 생각하는데 실제로 소수민족은 지상군 같은 경우에는 정부군보다 더 강합니다. 그래서 지상군은 보다는 정부군은 계속 이렇게 그 공군을 통해 가지고 그 공중에서 폭격하는 전략을 쓰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헬기들도 다 격추시킬 만큼 상당히 그 활약이 강해요. 그래서 국민통합정부가 이제 이런 소수 민족 무장단체하고 연합해서 시민방위군도 공식적으로 만들었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군부에서 군대 탈영병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군부가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항군의 시민군의 명분이 더 강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합류할 수도 한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아세안이 방문하기 전에 이런 사정들은 정확하게 파악해놓고 방문해야 되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특사잖아요. 네. 그 특사를 곧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후보진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전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입니다. 하산 위라주다.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과거에 그 로힝야족 군부가 탄압할 때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으로서 현직 외무장관으로서 그 탄압하면 안 된다고 상당히 강한 발표를 하고 연설을 한 사람이거든요. 예, 예. 이 사람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한 사람이 문제예요. 전 태국 외교차관인데 위사락이거든요. 위사락 프로타클. 이 사람은 군부 지도자라고 친분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측 대표는 환영을 하는데 그 태국 측 대표는 환영하지 않는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아세안이 지금 어떻게 해결할지 한 명은 찬성, 한 명은 반대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고 임명을 강행해 버리면은 이것도 정치력을 발휘해야죠. 네. 그렇죠. 아유, 모쪼록 진짜 이 사태가 진짜 좀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은 지난주 영국 지방선거 사디크 칸 런던 시장이 재선에 성공했다 하는 소식인데 교수님 덕분에 제가 또 이런 사람도 알게 됐네. 사상 최초 무슬림 흑수저 시장 신화를 일으킨 사람이라면서요? 예. 예, 지방선거의 결과보다도 이 특징이 있는 런던 시장 그 3년 전에 초선됐을 때 예, 예. 상당히 좀 친화적이었거든요. 네. 서구권의 주요 도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도시에서 무슬림 시장은 첫 당선이었거든요. 3년 예, 전에요. 네. 그래서 그때도 참 상당히 좀 파격적이었는데 이번에 3년이 지나갖고 재선에 도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선거 결과가 보수당이 이기느냐 노동당이 이기느냐 뭐 이것도 중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보수당이 이겼습니다. 네. 이겼는데도 더 관심은 이 노동당 소속의 칸 시장이 아미르 칸 시장이 재선할까가 더 관심이었거든요. 재선됐습니다. 55%를 얻어가지고 노동당이 이번에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예, 예. 집권당인 보수당을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 사람 파키스탄계 이민자 가정인데 예, 예. 원래 그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공립학교 출신이고 전형적인 그 이민자 노동자 계층 출신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법을 전공해서 역시 그 인권 특히 그 이민자들의 인권을 변호하는 그런 걸 이름을 상당히 날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의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시장에 도전을 했고, 근데 앞으로 또 이제 그 더 관심이 지금 보리스 존슨 현 총리가 런던 시장 출신이죠. 네, 네. 그때 인기를 바탕으로 그 총리까지 도전해서 예, 예. 성공했거든요. 자, 이 사람이 이번에 이제 칸 시장이 재선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 3년 후에 존슨 총리처럼 될까? 이것이 관심입니다. 예. 근데 참 재밌네요, 영국도. 예. 그 다음 소식은 미국 철수 예정인 아프가니스탄 칸 수도 카불 이 학교 앞에서 폭탄 테러 200여 명 사상했다. 이 요즘 테러도 많고요. 또 뭐 주말에 보니까 미국에는 총기 사고도 그렇게 많이 네, 난다고 그렇습니다. 하더라고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지금 그 미국이 그렇게까지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20년 됐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9.11 테러가 일어나는 20년 됐는데 지금 그 수도 카불에서 또 그 탈레반의 그 소행으로 추측이 되는데 바로 학교 정문 앞에서 폭탄을 터뜨렸어요. 네. 예, 예. 그 200여 명이 사상이 되고 최소한 50명이 죽고 150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그 사망자 대부분이 학생입니다. 여학생이에요. 네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근데 우리는 그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9.11 테러 20년 되는 올해 9월 11일까지 우리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끝내겠다. 네. 아프간에서의 미군이 개입해서 20년 동안 탈레반하고 싸워서 정부의 힘을 실어줬으면 됐다고 하고 올해 9월 11일까지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여기 이제 그런 발표를 하고 나니까 지금 이런 테러 같은 것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테러가 더 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9월 11일까지 과연 미군을 다 철수할 수 있을까? 이게 문제가 되고 중국도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예, 신장 위구르 독립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거든요. 탈레반이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들 정권 잡았을 때 여성의 교육을 금지시킨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여학생들을 노리고 여학생들 딱 이 하교하는 시간 맞춰서 했다는 걸 봐서는 참 왜 이런 여학생들이 희생자가 돼야 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9월 11일 9.11 테러 그날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전체 미군 철수를 완료하겠다. 이 또한 좀 갸우뚱해지는 부분이고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황기식 교수였습니다.